3만원 투자로 월 30만원 벌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로직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엑스카피를 통해 작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놓치면 돈 벌 기회를 놓치는 거죠. 과연 11년 경력의 구매대행 고인물 이티아빠의 엑스카피 활용 비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티아빠입니다. 저는 구매대행을 2014년부터 했고요. 엑스카피의 개발사인 하경소프트의 솔루션은 구매대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용했으니 한 11년 정도 사용하여 왔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께 무료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원래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어색하거나 헤맬 수 있으니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엑스카피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해서 초보자들이 처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왕 하는 거 월 3만원 투자해서 한 달에 30만원 정도 벌 수 있는 로직이 있으니까 그 로직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초보자 대상 교육이고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는데 초보자들이 솔루션이라고 하니까 이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자동이라고 해서 완전 자동화되어서 사람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같은 솔루션이라도 사용자의 전략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고 누구는 같은 솔루션 사용하는데 솔루션비도 못 버는 게 이쪽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초보자분들이 걱정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제가 아는 선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소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1,500개 수집이 가능한 3만원 요금제로 시작할 거고요. 1,500개가 다 차면 상황 보시고 그 이상 요금제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건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유튜브 보시면 초보자들 대상으로 사업자 10개 만들어 와라, 20개 만들어 와라, 심한 경우에는 100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에 98은 다 실패합니다. 이게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공이 쌓일 때까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사업을 다지면서 사업자를 하나하나 필요에 의해서 늘려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수집 가능한 상품 수가 1,500개이기 때문에 최대한 1,500개를 활용해서 상품을 타겟팅해서 팔릴 만한 상품만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솔루션을 사용하더라도 처음 3일 동안은 집중해서 팔리는 상품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세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 처리 이외에는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만 투자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싱할 대상 쇼핑몰은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1번가 아마존 상품들을 수집할 거고요. 제가 11번가 아마존으로 초보자 강의를 하는 이유는 고인물이나 초보자나 조건이 똑같아요. 고인물들이 10년 동안 구매 대행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11번가 아마존에서 더 싸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입 물량이 많다고 해서 11번가 아마존에서 구입 물량 많은 사람한테 할인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오늘 시작하는 사람이나 10년간 구매 대행을 한 사람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1번가를 선택한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배대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배송비 무게 설정하고 이 부분을 좀 어려워 하시는데 이런 문제도 전혀 없고 직배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11번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11번가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통관 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반품이 발생해도 해결해 주고, 그래서 11번가를 선택한 것이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판매 로직은 이미 제가 검증을 끝낸 겁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따라만 하시면 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주로 이제 상품 소싱이나 가격 설정인데 이것도 그냥 따라만 하시면 할 수 있도록 로직이 짜여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드리는 교육 내용은 제가 제 블로그에 이미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고 따라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 방문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최대한 아는 선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번가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11번가 아마존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로 상품의 가격이 수시로 변해요. 이게 두 가지 때문에 변하는데,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아마존에서 최저가 판매자가 바뀌면 상품 가격이 변하기도 합니다. 환율 때문에 변하는 건 거의 매일 그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아마존에서 변하는 건 수시로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고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재고 분석이 안 되는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11번가 아마존을 소싱하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재고를 분석해 주셔야 된다. 1,400개 하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아마존과 11번가 아마존이 실시간으로 재고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심한 경우에는 1, 2주 이상 데이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11번가 아마존에 주문을 넣었는데도 이제 주문 당연하죠. 미국 아마존에 주문
뭐 상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뭐 배송 지원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 아마존에서 품절이 됐는데 11번가 아마존에서 품절 처리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제가 하경 측에 11번가 아마존 사이트를 분석 요청하면서 배송비와 관부가세는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고객님들한테 뭐 추가 요금이나 뭐 관부가세를 안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당장히 상세 페이지에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고가 빠지면 재입고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번가 아마존에서 품절이 되었다가 그 상품이 재입고가 되면 품절되었던 URL 그 상세 페이지로 입고가 되는 게 아니라 11번가에서 신규 상품으로 등록을 해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엑스카피로 재고를 돌렸을 때 품절이 나면 이걸 삭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상품을 삭제를 하고 신규 상품을 삭제한 자리에다가 신규 상품을 빨리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오픈마켓에서 항상 뭐 팔리는 상품으로 1,500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저희는 어차피 스케줄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11번 제가 엑스카피로 수집을 했는데 이제 고객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엑스카피로 클릭을 해서 이제 URL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11번가 아마존에서 그 상품이 품절이야.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신제품으로 등록될 수 있으니까 다시 상품명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진다. 그러면 그건 품절. 근데 찾아진다라고 하면 이미 품절된 상품은 빨리 지우고 새 상품을 빨리 수집을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기본적인 소싱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소싱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일단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11번가 아마존 상품 중에서도 가장 판매 확률이 높은 상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낸 상품을 쿠팡을 통해서 이제 판매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검증할 거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쿠팡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이유는 이 몇몇 브랜드 상품을 등록하면 오픈마켓에서 판매자에게 지재권 관련해서 정품 인증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구매대행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품을 판매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소명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에 미리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불가능한 상품인지를 확인을 하고 판매가 가능한 상품만 등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1번, 2번에 통과한 상품이나 브랜드는 이제 11번가에서 수집할 상품 리스트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엑셀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엑셀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정리가 되면 그 위에서 정리된 데이터를 엑스카피를 이용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집도 하고 마켓에 전송도 하고 스케줄을 이용해서 재고 분석 및 자동화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한두 달,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가지고 안 팔리는 상품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전 첫 번째 과정은 네이버 GC 쇼핑을 통해서 11번가 아마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접속하신 후 쇼핑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아마존 띄우고 공식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검색 결과에서 11번가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2200만 개의 상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일단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에게 예를 들기 위해 메탈 시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패션 자파 시계, 패션 시계, 메탈 밴드 시계. 그리고 다음으로는 40개씩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을 80개씩 보기로 바꾸고 리뷰가 많은 순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1번가 아마존에서 메탈 밴드 시계에서 제일 많이 판매된 상품들을 순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11번가 아마존에서 한국에서 판매가 되었다는 건 뭐 쿠팡이나 다른 마켓에 저희가 이 상품들을 올렸을 때 판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카시오 시계 같은 경우는 리뷰가 525개 달려 있는데 이거는 뭐 미국 아마존 구매자들의 리뷰가 아니라 이거는 한국 구매자들의 리뷰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엑셀을 열어보겠습니다. 엑셀 양식은 유튜브 아래 링크에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 걸어놨으니까 다운받으시기 바라고 이 엑셀은 여러분들이 수집할 상품을 정리하고 전송하는 용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오픈마켓과 연동할 때 필요하고 브랜드명은 11번가에서 상품을 수집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대표 상품명은 쿠팡을 기준으로 판매가 가능한 브랜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같은 경우는 구매자가 브랜드를 보고 구입한 경우가 아니라 상품의 특정 키워드 때문에 구매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C스타일 가전 액세서리 쪽에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A라는 브랜드와 뒤에 갤럭시 워치 밴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A 브랜드 때문에 산 건 아니고 갤럭시 워치 밴드 때문에 산 거겠죠. 그러면
이 갤럭시 워치 밴드를 키워드에다가 입력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수집하는 패션 자판은 브랜드가 구매 결정의 절대 요소이기 때문에 키워드는 따로 정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카테고리를 4차까지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패션 잡화, 시계, 패션 시계, 그 다음에 메탈, 밴드 시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브랜드하고 대표 상품명 데이터를 정리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브랜드는 두 번 정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시오가 있으면 대표 상품명에 카시오를 입력해 주시고, 카시오, 그 다음에 인빅타, 인빅타도 정리해 주시고, 대신 요 세 번째는 인빅타잖아요. 그러면 바로 위에 인빅타와 겹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카시오도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다 앵클레인 처음 나왔죠. 그러면 앵클레인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카시오, 인빅타, 카시오, 인빅타, 카시오 나오다가 브로바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브로바를 또 검색합니다.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카시오, 앵클레인, 인빅타, 카시오, 앵클레인. 타임엑스 나왔죠? 그러면 타임엑스를 정리합니다. 개수도 처음 나왔죠? 그러면 개수도 정리합니다. 여기서 좀 더 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 시에 가격을 추가하시면 돼요. 이 가격을 지금은 가격 제한이 없으니까 싼 제품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29,000원 이런데 대행 수수료가 보통 10%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5만 원짜리를 5만 원에 10% 해봐야 5,000원밖에 안 되는데 50만 원짜리 하나 팔면 적어도 4, 5만 원씩 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가 한번 20만 원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20만 원이라고 치면 리뷰만 순으로 했을 때 이거 브랜드도 좀 많이 달라져요. 카시오라든지 이런 인빅타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은 다 사라지고 고가 브랜드들이 남아 있잖아요. 휴고보스, 그다음에 블로바 이런 브랜드들이 살아 있는데 그렇다고 비싸다고 이 상품들이 안 팔리냐? 여기 보시면 리뷰가 13개 달려 있으니까 이 상품들이 팔려요. 예, 잘 팔리고 만일에 여기 20만 원짜리 하나 팔았으면 적어도 15,000원에서 2만 원은 번 거죠. 예, 팔린다고 했을 때. 그리고 가격대마다 브랜드는 당연히 틀려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하다 보면 첫째로는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 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여러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외 브랜드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처음 보는 브랜드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국 소비자들이 찾는 브랜드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객의 니즈가 있는 키워드들, 사실 워치 밴드라든지 저는 처음 보는 제품들도 많이 팔아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안 살 거니까 아예 취급도 안 하겠지만, 근데 이제 보면은 리뷰가 달려 있으니까 한국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이고,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걸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최대한 카테고리별로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수집하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쿠팡에서 어떻게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티 아빠의 첫 번째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궁금하신 점이나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